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의무나 부담을 가지는 상태를 말하죠. 예컨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귀여워서 반려견을 입양하면 그 순간부터 그 강아지를 돌볼 책임이 주어지죠. 이렇게 당연한 말입니다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타인이 책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책임을 추궁하면 원망을 멀리할 수 있다. 그럼 공자님 말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범인들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을 좀 새길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앞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근데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책임을 져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크고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나 결정이 미칠 영향 범위가 크죠. 그럴수록 부담해야 될 책임도 덩달아 커집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걸맞은 권위가 생기는데 그 권위는 자리 때문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관 때문이 아니라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권위도 생기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만 행사하고 네. 책임을 지지 않으면 네. 그 권위도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도. 네.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다치게 했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정상 참작해 주기도 하잖아요. 예.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당방위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그 상황에서는 달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회피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나를 보호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면 책임 물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에게 다른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라는 칸트의 논리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하이만의 재판인데요. 예. 뭐 워낙 유명해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는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하이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을 살해한 범죄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크건 작건 아돌프 히틀러나 그 외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이만은 유대인 학살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행동이고 네. 자신은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는 칸트의 논리를 빌려서 당시 자기에게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아이만의 주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게 그렇죠? 진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재판에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유대인 출신의 여성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뉴요크라는 잡지사의 청탁으로 그 역사적 재판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녀는 2년 후에 당시 취재 과정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는데요. 그는 책에서 아이히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아이히만은 결코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건면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건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렌트는 책에서 수백만 명의 학살을 설계한 범죄자가 네. 사악한 괴물이거나 악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해서 아렌트 책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이 네. 알고 봤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역설적으로 내 주변에서 얼마나 그런 악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라는 것도 그렇죠?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위에서 시킨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라는 아이히만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죠. 당시 재판을 가까이 지켜본 안나 아렌트도 아이히만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그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철학자인 그녀는 아이히만의 죄의 원인을 생각이 없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히만의 철저한 무사유가 그 엄청난 학살에 가담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수많은 인명을 학살하게 만든 핵심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 아이히만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수백만 명의 학살에 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 이러한 아이히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렌트의 논리라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아이히만과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네.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위에서 시킨 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다가는 자칫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히만과 같은 만행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예,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라는 칸트의 논리만으로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임을 부담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 칸트와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자 한 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일생에는 우발적인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나를 끌어들이는 사회적 사건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내가 만약 어떤 전쟁에 동원된다고 하면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무궁무진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발적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전쟁에 동원되었다면 그 전쟁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사르트르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좀 가만히 있어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살이나 탈출을 통해서 그 전쟁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은 자신이 선택한 거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르트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를 극한까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사르트르의 사유는 칸트와는 차이가 있죠. 칸트는 자기가 가진 자유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기 때문에 책임도 무한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보세요? 사르트르는 조금 좀 저쪽까지 나간 것 같아요. 네, 약간. 맞습니다. 그죠? 철학자 니체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의 주장은 하나의 관점이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나름의 논리는 있죠. 근데 물론 인간의 자유가 무한하기 때문에 책임도 무한하다라고 보는 사르트르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칸트의 주장보다는 좀 더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시킨 일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네. 좀 없어졌으면 하고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미리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는 나의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얼마나 깊이 사유하고 있는지 또 책임은 얼마나 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